백만장자가 전 애인을 결혼식에 초대해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새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인생이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장 호사스러운 결혼식을 주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애인을 초대해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려고 했을 때 그는 그녀가 새 쌍둥이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갤러리 현대는 지은이가 최근 그림 주변의 조명을 조정하면서 조용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 작품은 대담한 색상의 폭발이었고 회복력과 성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작품에서 이러한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시는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전시가 더 큰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되고 끊임없이 그녀를 덮치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뒷벽에 있는 시계를 훔쳐보며 문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정신적으로 계산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심코 그녀의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의 천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저녁 선택이었다. 갤러리는 지은의 삶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소했지만 그녀는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끌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관심은 입구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끌렸다. 그는 키가 크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맞춤형 정장을 흠잡을 때 없이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인 채로 방을 훑어보았고 각 그림에 잠시 머문 후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다. 지은은 그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의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매력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실례합니다. 두 남자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작품의 작가가 당신이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함이 살짝 비치긴 했지만 평소의 침착함은 여전했다. 저는 지은입니다. 당신은요? 현우. 그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저는 야심찬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작품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굳건했고 지은은 그의 시선에서 그녀를 흥미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함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의 동기는 확신했지만 호기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 내내 갤러리를 거닐며 그녀의 예술, 빠르게 성장하는 그의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그들의 대조적인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삶의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고 현우는 혁신을 통해 세상을 재편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들의 관점은 충돌했지만 둘 사이의 인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밤이 끝나갈 무렵 현우는 그녀의 그림 중 하나를 샀습니다. 운브로켄이라는 제목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 밤부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현우는 성공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고 이는 지은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결심과 공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독립성을 존경했고 그녀의 현실적인 성격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는 무자비한 기술 스타트업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초기 호환성 아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원에서 긴 산책을 하고
부드러운 재즈가 배경에서 흐르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혼란 속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의 낮에는 투자자 회의가 가득했고 밤에는 새벽까지 사업 피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종종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명예의 훈장처럼 말했고 지은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한 첫 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우는 지은이 주장했던 것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직장의 긴급 상황을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저녁 식사를 자주 취소했다. 그들의 논쟁은 드물었지만 폭발적이었고 종종 그의 일 중독적 경향과 지은의 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갈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지은아, 그녀가 또다시 놓친 데이트에 대해 그에게 따지자 어느 날 저녁 그는 짜증을 냈다. 성공이 그저 사람들의 무릎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떨며 반박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길에서 희생하는 것일 뿐인가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잠시 동안 지은은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예술에 몰두했고 좌절을 작품으로 쏟았다. 하지만 그녀가 현우에게 공간을 많이 줄수록 그는 더욱 멀어지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전시회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항상 다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은 추운 가을 밤에 찾아왔다. 지은은 그녀의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를 판매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그녀는 마침내 현우로부터 문자를 받기 전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 뭔가 생겼어. 비 와서 마침내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넥타이는 느슨해졌고 또 다른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서두름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앉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안 돼.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은, 어서. 이러지 마. 지금 뭔가 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곧 안정될 거야. 현우, 너한테는 절대 안 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너를 지지해왔지만 내가 우선순위조차 아닌 관계에 계속 투자할 수는 없어. 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지은아, 내가 날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만들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어. 난 널 믿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나 자신을 잃을 수는 없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먹을 만큼 컸다. 마침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게 작별인 모양이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기 전에 말했고 지은은 희미하게 밝혀진 방에 홀로 남겨졌다. 몇 주 후 지은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이별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가 가족을 키우겠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혼자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하루는 병원 예약, 아르바이트, 아이들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로 흐릿해졌다. 엄청난 투쟁이었지만 지은은 삶의 많은 도전을 헤쳐나온 것과 같은 조용한 회복력으로 그것에 맞섰다. 새 쌍둥이, 혜진, 준서, 태현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압도적인 사랑과 완전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보류하더라도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주겠다고 맹세했다. 수년에 걸쳐 지은은 현우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먼 기억이 되었고
오래전에 끝난 한 장이었다.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의 메아리는 아이들의 얼굴에 남아 있었고 각자 그의 일부를 지니고 있었다. 혜진의 날카로운 재치, 준서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 태현의 조용한 강렬함.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날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 지은의 거실에 있는 날 같지만 아늑한 가구에 부드러운 무늬를 드리웠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서서 한 손에는 커피 한 잔, 다른 한 손에는 주걱을 들고 있었다. 공기는 팬케이크와 시럽 냄새가 났다. 제임스 집안의 토요일 아침 일과였다. 엄마, 준서가 내 딸기를 먹어. 혜진이 두 형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니, 안 먹어. 준서가 항의했지만 입술에 묻은 붉은 주스가 그를 배신했다. 지은이 돌아서서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준서, 언니의 접시는 뷔페가 아니야. 내가 직접 먹어. 네. 부인이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 위해 포크로 팬케이크를 입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다. 세 형제 중에서 가장 조용한 태현은 동생의 익살에 빙긋 웃은 후 스케치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은의 예술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고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슈퍼히어로와 상상의 세계를 정교하게 그리는 데 보냈다. 그것은 혼란스럽지만 즐거운 장면이었고 지은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런 순간들은 그녀에게 모든 투쟁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이 놀러 달려간 사이 지은은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 세척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거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삶에서 보기 드문 평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시 수건으로 손을 닦고 카운터에 쌓인 작은 편지 더미로 이동했습니다. 청구서, 전단지, 오랜 친구에게서 온 엽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테두리를 두른 봉투. 그 봉투의 양각 테두리는 일상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뚜렷하게 돋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우아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고 글자들은 표면 위로 우아하게 말려 있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찢어서 안에 있는 두꺼운 카드스톡을 펼쳤다. 현우와 디 윌리엄스가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지은의 손이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단어가 흐릿해지자 그녀의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현우. 그녀는 몇 년 동안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이 그녀를 응시하며 화려하고 대담하게 그녀가 뒤로 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과거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초대장을 카운터 위에 떨어뜨렸다. 왜 지금일까? 그녀는 충격 아래서 분노가 끓어오르며 생각했다. 왜 그가 나에게 이걸 보냈을까? 거의 즉시 답이 왔다. 이것은 현우가 그녀에게 놓친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그가 계속 나아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초대장을 던져 사랑보다 야망을 선택한 남자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준서, 혜진, 태연은 아버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항상 아버지가 바쁘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호기심을 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것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면서 지은이가 다시 초대장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트는 2주 후였고
그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엄마, 혜진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뚫고 나왔다. 그래, 자기야. 지은이는 딸의 이마에 붙은 컬을 빗어내며 물었다. 아빠가 있어. 혜진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의식이 커져가는 무게를 실었다. 지은이는 주저하며 목이 조여왔다. 있잖아, 자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곧 그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 2주는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갔다. 지은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평소의 책임과 앞으로 닥칠 감정적 무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선택했다. 단순하지만 강렬했고 그녀의 자신감과 품위를 반영했다. 새 쌍둥이를 위해 그녀는 너무 많은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옷과 어울리는 매칭되는 옷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지은은 아이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주말에 큰 파티에 갈 거야.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특별한 행사인데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엄마, 준서가 호기심에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아빠, 지은이 대답했다.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데도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새 쌍둥이는 눈을 크게 뜬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 아빠, 혜진이 되뇌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래, 지은이가 확인했다. 하지만 뭔가 기억해줘. 오늘은 아빠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 알았지? 그들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의 중요성을 느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지은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결혼식장은 도시 바로 외곽에 있는 거대한 부지였다. 웅장한 문은 제복을 입은 시중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급차들이 차도에 줄지어 서 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공중에 떠돌았다. 지은은 주차장 가장자리에 겸손한 세단을 주차하고 내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옷을 마지막으로 한 번 고쳐주고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준비됐어?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다. 네, 엄마.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들이 입구로 걸어가자 지은은 그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떠난 남자를 마주하고 그가 떠난 삶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랜드홀 안은 호사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샹들리에가 머리 위로 반짝였고 디자이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화려한 장식 속에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눈의 무게를 느꼈고 그녀의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작은 군대처럼 그녀를 둘러쌌다. 군중 속에서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저 아이들은 누구야? 새 쌍둥이는 시선을 모른 채 주변의 웅장함에 경탄했다. 혜진은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움을 표했고 준서는 지은의 손을 잡아채며 우뚝 솟은 꽃꽂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현우. 그는 방 앞쪽에 서 있었고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흔들렸다. 잠시 동안 방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의 무게만 남았다.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한 새 쌍둥이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태현이 속삭였다. 그 사람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아기야.
내 아빠야. 오랫동안 두려웠던 대결이 마침내 왔다. 현우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세상은 숨을 멈추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랜드 홀은 조용한 대화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으로 웅성거렸지만 현우의 시선이 지은과 그녀 옆에 있는 새 아이에게 고정되자 그 모든 것이 먼 웅성거림으로 녹아들었다. 잠시 동안 그가 신중하게 큐레이팅한 세상, 반짝이는 샹들리에,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 그 장소의 사치스러움이 가장자리에서 흐릿해졌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뿐이었다. 그들. 그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준서의 날카로운 턱은 그의 턱과 너무나 흡사했다. 혜진의 날카로운 눈은 어머니의 거울과 같았다. 그리고 태현은 조용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이며 현우가 한때 그랬던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의 약혼녀 석진은 그 옆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혼란이 의심으로 바뀌었다. 현우.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누구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그에게 걸어오자 목이 조여지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고개를 높이 들고 움직임은 신중하고 우아했다. 군중이 그녀 주위로 파도처럼 갈라졌고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속삭임이 커졌다. 새 쌍둥이가 그녀의 손에 매달려 그들의 큰 눈은 주변 풍경을 흡수했다. 그녀가 방중앙에 도착했을 때 음악은 어두워졌다. 오케스트라는 음표를 흔들었고 심지어 연주자들도 돌아보았다. 모든 시선이 지은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쏠렸다. 공기에 긴장감이 짙었다. 지은은 현우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고 손님들의 중얼거림과 석진의 얼굴에 나타난 멍한 표정을 무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은 올바른 스타일과 억양을 유지한 귀하의 구절의 영어 번역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마크, 오랜만이야. 방은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얼어붙은 현우는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찾았지만 쉰 목소리였고 불안정했습니다. 레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녀의 눈은 그녀 옆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번쩍였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왔어. 그녀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알 자격이 있어. 석진의 평정심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경로한 목소리로 쉿쉿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은 누구야? 레아는 석진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방해해서 미안해.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야. 석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레아의 말을 처리하면서 손이 떨렸다. 손님들은 순간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로 격렬하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들이 정말 그의 아이들인가요?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와 똑같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현우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움직임은 뻣뻣하고 불확실했다. 그는 레아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이럴 수가 없어.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레아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침착했다. 현우, 내가 떠났으니까. 내 야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완벽하게 분명히 했지? 우리보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넌 이미 떠났어. 그녀의 말이 칼날처럼 그를 꿰뚫었고 그녀의 비난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서의 작은 손이 레아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혜진과 태현은 그녀의 드레스를 꼭 붙잡았다. 엄마, 혜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우리 아빠야. 공중에 떠도는 그 질문이 방을 다시 한번 침묵시켰다. 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혜진의 희망에 찬 눈과 레아의 조심스러운 표정 사이로 옮겨갔다. 그는 천천히 주저하며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세 개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몰랐어. 난 널 몰랐어. 아이들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레아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들을 휘감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현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혜진, 준서, 태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내린 선택과 놓친 기회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죄책감에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아픔이 열파처럼 그를 강타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여전히 근처에 서 있던 석진이 짜증을 냈다. 아이가 있는데, 현우, 그들에 대해 언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녀의 경로한 목소리는 채찍처럼 무거운 긴장감을 뚫고 지나갔다. 몰랐어, 현우가 말했다. 좌절과 죄책감이 그의 어조에 스며들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는 말을 멈추었고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그는 레아와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거야. 레아의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함없었다. 그럴지도 몰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 현우. 그리고 나는 그들을 혼자 키우기로 했어. 그녀의 말 속의 정직함은 어떤 비난보다 그를 더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꼈고 그가 놓친 것의 엄청난 양을 느꼈다. 첫걸음, 첫 단어, 생일. 모두 사라졌다. 석진의 분노는 여전히 끌어올랐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침을 뱉었다. 모두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이런 일을 어떻게 내게서 숨길 수 있었어. 현우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석진, 난 몰랐어. 상관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오늘이 우리의 날이었어. 현우, 우리의 미래였어.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가 떠나면서 그녀의 말이 공중에 맴돌았다. 그녀의 발꿈치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손님들이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웠고 그녀의 뒤를 따라 그들의 중얼거림이 커졌다. 현우는 레아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죄책감, 후회, 그리고 그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뒤섞인 것으로 가득 찼다. 레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레아는 서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현우. 그녀가 말했다. 이건 당신에 대한 게 아니야? 그들에 대한 거야? 그들은 당신을 알 자격이 있고 당신도 그들을 알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건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야. 새 쌍둥이는 그녀에게 매달려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꼈다. 현우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그가 잃은 모든 것의 무게로 무거웠다.
그리고 그가 아직 얻어야 할 모든 것, 문이 닫히자 현우가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어온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한때 웃음과 축하로 가득했던 웅장한 저택은 이제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기울면서 몇 시간 전만 해도 손님들이 어울려 다니던 잘 가꾸어진 정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알지 못했다. 현우는 이제 비어있는 연회장에 혼자 앉아 머리를 손에 얹었다. 위에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그의 완벽한 하루의 깨진 이미지를 조롱하는 듯 했다. 석진은 사라졌다. 그녀는 경로해서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넌 모든 걸 망쳤어. 모든 걸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옳았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꼼꼼하게 쌓아 올린 삶,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지위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혜진, 준서, 태현의 얼굴이 그를 괴롭혔다. 호기심과 그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가득한 그들의 큰 눈. 왜 너는 거기에 없었어? 그는 성공을 쫓으며 인생을 보냈고 돈과 권력만 충분하다면 어린 시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깨진 결혼 생활의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야망의 대가를 깨달았다. 그가 남긴 것은 고립, 공허함, 그리고 결코 살 수 없는 한 가지, 가족을 잃은 것이다. 지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그녀의 생각은 뒤엉켰다. 새 쌍둥이는 잠들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호텔방에서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준 후 그들을 침대에 눕혔고 가슴에 무게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삶을 망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말이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고통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웅웅거리는 전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망설였고 화면에 현우의 이름이 보이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현우, 이건 우리에 대한 게 아니야. 그들에 대한 거야?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타나야 해. 약속이나 변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게 나한테 중요한 전부야. 전화 반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다. 내일 만나도 돼요. 지은은 조심조심하면서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오전 10시에 호텔 근처 공원에 있을 거야? 만나고 싶다면 거기로 갈게. 고맙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갈게. 다음 날 아침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과 놀이로 가득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혜진이 준서에게 그네를 타자고 설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태연은 조용히 노트에 그 장면을 스케치했다. 그는 곧 펼쳐질 순간의 무게를 모른 채 편안한 듯 했다. 현우는 오전 10시 직전에 캐주얼한 차림으로 도착했는데 정장과 완벽함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은을 즉시 알아봤다. 멀리서도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시선은 아이들을 향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말의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놀던 새 쌍둥이에게로 돌아섰다. 얘야, 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난 현우야. 하지만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기울이며 5살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를 살펴보았다. 왜 일찍 오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적절한 말을 찾았다. 너에 대해 몰랐어. 그는 인정했다. 정말 미안해. 알았더라면 여기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 모두를 위해 여기 있고 싶어. 준서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나타나서 우리 아빠가 될 수는 없어. 지은은 아들의 대담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현우가 상황을 처리하도록 했다. 내 말이 맞아.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얻어야 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어. 아이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흔적이 있었다. 혜진이 먼저 나서서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다. 좋아.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감정이 그를 압도할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 뒤에 몇 주는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도시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일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위임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집중했다. 쉽지 않았다.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다. 그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축구 경기와 미술 전시회에서 그들을 응원했다. 그는 그들이 좋아하는 잠자리 이야기를 배우고 잠들 때까지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태연히 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했다. 심지어 그의 스케치가 끔찍하게 나왔을 때에도 말이다. 그는 공원에서 준서와 공놀이를 했는데 팔이 아팠다. 천천히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새 쌍둥이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고 웃음이 더 잦아졌고 포옹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고 그녀의 회의주의는 점차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바뀌었다. 현우는 변하고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현우는 지은이가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주방에서 나란히 일하는 동안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앞서 한 말을 되뇌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들은 침묵에 빠졌고 과거의 무게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깨지기 쉽지만 점점 커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을 때 현우는 웃음소리와 소속감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주방에서 지은을 돕고 있었고 그녀의 쾌활한 수다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와 태연은 밖에서 사촌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얼굴에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찾은 사랑과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즐겁고 활기찬 집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안 다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스토리를 위해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에 생각을 남기고 다른 영상을 확인하여 더욱 매력적인 스토리를 감상하세요.